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션이 점심 이후에 진행되는 세션이라 가장 노곤하실 수 있는 세션인데요.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리프레시 하시는 마음으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장표가 잠깐 넘어갔는데 LG전자 생성형 AI 기반 BI 플랫폼으로 스마트 인사이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생성형 AI와 BI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LG전자의 실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민지수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네, 저희 가장 중요한 LG전자의 스마트 인사이트 구현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BI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생성형 AI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을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 큐 비즈니스가 사용되었는데 이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인지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BI에 관련하여서 진화라기보다는 저희가 BI의 활용 패턴을 진화하는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하단의 리포트 단계처럼 소수의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SQL 또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로 분석을 수행하시고 실제 현업분들은 여기서 받은 리포트를 기반으로 좀 한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셨어야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셀프 서비스 형태의 BI 대시보드 또는 BI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용자들이 많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파워 유저들이 확대되면서 전사에서 셀프 서비스 BI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약간 현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산업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시보드를 만들 때 SQL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BI라고 해서 생성형 AI와 BI가 결합된 형태는 생성형 AI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장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교육이 필요했거나 또는 램프업 기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했다면 이제는 질의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좀 더 쉽게 만들고 리포팅에 활용하면서 전사 조직원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데이터 민주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데이터 민주화라는 말이 제너레이티브 BI에서 굉장히 더 와닿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세션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BI라고 하는 컨셉의 근간을 조금 들여다보면 저희가 모던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많은 AWS 서비스들이 그러하듯이 저희는 데이터 자체를 저장소 개념으로만 보기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특히나 BI 관점에서는 이 생성형 AI 그리고 데이터, BI가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명이 아마존 큐가 될 것 같고요. 이 아마존 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비즈니스 요건에 맞게 제공을 되고 있는데 아마존 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업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요. 아마존 큐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타 서비스 세션에서 들어보셨다시피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 수명 주기를 굉장히 가속화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에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처럼 퀵사이트에 통합되어서 생성형 BI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아마존 큐 비즈니스 그리고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마존 퀵사이트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하면요. 아마존 퀵사이트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BI 서비스이고요. 하이퍼 스케일 환경에서도 모두 정상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군 또는 모든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BI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저희는 이제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임직원분들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없이도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또 리포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들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마존 퀸킥 사이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또 LG전자에서 사용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3가지만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있는 빌드 비주얼이라고 하는 기능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사실 그 툴에 대한 경험도 있으셔야 하고 그 툴 위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차트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이 빌드 비주얼 기능은 앞에 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대폭 줄일 수 있게 지리를 통해서 차트를 만들고 그 차트에서 자동으로 필드를 선택하는 등 이 대시보드 만드는 경험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또 그 BI에서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분들 도움 필요했던 게 사실 쓰시면서 전처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빌드 비주얼 내에서도 지리를 통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고 계산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또는 만드는 분이시더라도 실제 대시보드의 인사이트를 얻는 관점에서 저희가 Q&A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시보드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용자들은 실제로 쓰실 때마다 계속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대시보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시 배포할 수 없으니 매번 좀 반복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Q&A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에 나와 있지 않는 차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질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BI의 최종 목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리포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데이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이트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저희의 생각하는 시간들을 대폭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거에 따라서 관련한 리포트를 이제 대시보드, 차트, 그리고 질의에 대한 응답들로 리포트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예시는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글로도 이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포트 형태를 활용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후의 그 세션에서는 사례를 기반으로 이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요건에 맞춰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만들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BI와 좀 다른 부분이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사이트를 얻고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 즉 PDF라든지 문서라든지 또는 웹사이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해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퀵사이트, 큐인 퀵사이트도 얘기 드렸지만 아마존 큐인 비즈니스도 같이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요. 아마존 퀵 비즈니스도 정말 많은 데이터 소스들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소스들이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퀵사이트랑 연동될 때는 그 데이터 결과도 비정형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저희가 레그를 구현한 것처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IDP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IDP와 연결했을 때 그 사용자의 정보 또는 그 속한 팀의 정보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권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그 결과값을 같이 통합하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것들은 저희가 권한 관리도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 또한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게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바로 LG전자가 앞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마트 인사이트를 구현했는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어떻게 통합돼서 사용됐는지 또 그렇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했는지 특히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위주로 집중해서 보시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LG전자의 한국영업본부 DX 담당 문필재 팀장님을 모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전자의 문필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막상 긴장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AWS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대시보드를 어떻게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사용했던 대시보드를 어떻게 퀵사이트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넥스트 스텝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고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저희 고객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가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식기세척기나 스타일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티운, 뭐 홈브루, 와인셀러나 슈케어, 슈케이스 같은 경우까지도 많은 제품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가전 제품에서 이제 취향 가전으로 또 바뀌고 있고 저희도 한 번에 저희가 일시불로 한 번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독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맞춤형 서비스나 개인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독하면서도 더 개인화된 케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가전 시장도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많은 제품들도 우리 한국 소비자들을 바라보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어떻게 이런 리스크와 또 이런 더 많은 기회들을 좀 탐색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국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LG전자에서는 그런 한국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CDP,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 구축하고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팀에서 이 CDP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LG전자에 많은 원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고객 회원 정보,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판매 정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의 고객들이 행동한 데이터, 그리고 가전 제품들을 사용한 이력들이 저희 LG전자의 곳곳에 데이터 원천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수집해서 통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객 한 분의 그 모든 정보들을 집중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피처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피처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고객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고객의 구매나 행동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개인화해서 마케팅 판촉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개인화 추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근간이 되는 이 CDP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대시보드 그리고 고객 분석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는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뭐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그리고 집계하고 탐색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도 난관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제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할 때도 자동화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리소스를 들여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해서 매번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봤더니 이게 틀렸다. 아니면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 결과로는 좀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 지난한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가거나 앞 단계로 가서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대시보드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지난한 과정들을 좀 자동화해 두어서 우리가 시각화 차트로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 트렌드 변화도 일찍 체감을 하고 전략이나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아마존 퀵사이트로 전환했는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DP를 저희가 몇 년 전에 처음 구축했을 때는 글로벌 사스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대시보드도 글로벌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발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항상 글로벌 우선순위를 따져야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정도 밀리지만 안 된다는 답변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CDP를 좀 내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도 있긴 했었는데 시각화 전문 솔루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좀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면 가장 유명한 솔루션도 사용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구축형으로 설치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서버 자원의 관리 그리고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마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됐고 그 데이터 마트를 만들면서 스케줄링이나 그걸 운영하는 인력들도 많이 좀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부담이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이런 퀵사이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P의 여러 가지 회원 데이터들, 구매 데이터, 행동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대시보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된 대시보드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퀵사이트에서의 조금 이제 구성은 크게는 이제 비슷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퀵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원천, 그 중에 당연히 레드시프트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구현하면서는 CDP 안에 내재화 임베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도의 대시보드 차트를 이동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데이터셋에서 이 레드시프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고 좀 더 데이터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스파이스를 통해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좀 탐색하면서 그리고 시각화 차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P에 접속해서 퀵사이트를 통해서 이 대시보드를 보게 되는데 별도의 따로 로그인 절차나 권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SAML IDP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CDP에서도 저희 LG전자의 SSO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 절차가 없고 그 가운데서 여러 팀별로 볼 수 있는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퀵사이트에서도 연동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것들 없이 권한 관리가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볼 수 있고 권한 관리가 유지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이렇게 좀 저희들이 전환했을 때 저희만으로의 힘으로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도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우리는 새로 이 대시보드 만들 때 퀵사이트를 써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석 달 안에, 두 달 안에 이런 것들은 대시보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AWS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퀵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 세팅,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고 여러 스프린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퀵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센터필드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시보드를 구축하면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리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에 이번에 퀵사이트로 적용한 것이고 기존하고 대시보드 형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형으로 서버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화면이 로딩되고 필터링 됐을 때 처리 속도가 한 2배, 한 배로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대시보드를 만드는 권한과 뷰어 권한들을 비슷한 수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기존에
금액보다 저희가 1년 유지 비용과 운영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가 대시보드를 위해서 데이터 마트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테이블도 많았고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테이블들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줄었지만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리소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차트, 원하는 그래프를 좀 그리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그리고 물어가면서 이렇게 구현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더 깔끔하게 대시보드가 구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퀵사이트에 대해서 대시보드 전환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 인사이트를 구현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시보드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좀 사실입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현업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저희 같은 부서는 이제 대시보드를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성됐다고 알려주게 되면 한두 번 오고 사용하는 듯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접속률이 떨어지고 방치된 상황들도 계속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를 요청을 받고 제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관심 있어 하는 시간이 좀 흘러가거나 아니면 대시보드에서 들어와서 볼 때 시각화 차트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 한두 가지 간단한 거 같은데 질문하면 이것도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답변이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답답하면 그분들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요청을 하면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대시보드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사실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하더라도 이거를 현업의 니즈에 실질적으로 맞는 대시보드가 역할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팀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챗 인사이트라고 좀 대시보드를 요약하거나 그 질문을 좀 답변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긴 했었습니다. AWS에서 베드락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레그도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희가 너무 리소스도 많이 들고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AWS에서 리인벤트를 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존 큐에 대한 것들을 듣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퀵사이트하고 아마존 큐를 같이 쓰면 우리 팀에서는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생성형 AI도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빨리 구현할 수 있고 오늘 더 앞 시간에서 본 것처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빠르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생성형 AI를 저희가 베드락 기반으로 좀 자체 개발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입력을 요청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스키마 정보를 좀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임베딩 시키고 레그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투 시큐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도 생성형 AI한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너무 크게 되면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걸리게 되는데 아마존 큐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구현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키텍처를 그렇게까지 고민하거나 뭐 있어 보이게 만들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그 토픽스랑 큐 비즈니스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스타일러의 구매 대수 증가율 가장 높은 판매 채널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큐 토픽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칼럼은 제 구매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동의어를 판매 채널, 구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을 판매 수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워딩을 좀 동의어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주고 큐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셋에 있는 스키마 정보와 칼럼 값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주기만 하면 대시보드 생성형 AI를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이제 민 매니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트를 만들 때도 시각화를 할 때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채널별로 구매 대수를 물어보면 바 차트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비중을 물어보게 조금 이따 이제 비중을 물어보게 되면 그 파이 차트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차트도 저희가 자연으로 지리에서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는 입장에서도 보다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에스크 이제 Q&A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스타일러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율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연령 분포나 이런 비중들도 그에 맞게서 실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다 그 저희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조금 더 가공한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 이렇게 보면서 이 보이는 부분에서 에스커 퀘스천 부분에 자연어를 질문을 하면 됩니다. 스타일러를 구매한 고객 연령 분포를 알려줘. 제가 여기 연령 분포를 이렇게 넣은 건 뭐냐면 원래 대시보드에는 연령 분포가 있긴 했습니다. 매년 각 연도별마다의 연령 분포만 있었는데 지난 이후 3개년치에 대해서 연령 분포는 없었거든요. 이걸 구하려면 데이터를 다 각각 다운로드 받거나 결국 수작업해서 현업분들은 그걸 3년치를 다시 비중을 계산을 해야 됐던 거를 질문을 하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작년 대비 스타일러 구매 증가율 차트에 보시면 증가율이라는 데이터들도 없거든요. 몇 년도에 판매 대수만 있었을 뿐인데 그거를 연도의 증가율도 구하고 판매 채널별로 그걸 각 증가율을 구한 다음에 가장 높은 채널을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된단 말이야? 라고 느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 많은 것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들을 세팅을 간단하게 해서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활용성이 저는 대시보드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업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를 보다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질문의 난이도, 답변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고 가전을 판매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가 원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의 좀 핵심 중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도 그 오전부터 세션을 들으면서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멀티 에이전트 리포팅 시스템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니즈가 있고 아쉬움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대시보드의 한계도 어찌 보면 조금 있긴 합니다. 너무 차트가 많죠. 왜냐하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차트에서는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서는 그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 어떤 차트에서는 인사이트가 없을 수 있고 이게 제품이 바뀔 때마다 차트가 날짜가 바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트가 많아서 차트만 보고는 시간이 없는 바쁜 현업들은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조금 더 요약해서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성형 AI 아마존 Q가 있긴 하지만 단순한 질문 답변만으로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인해서 또 조금 더 아쉬운 점은 단순 집계, 정확한 계산들을 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형 데이터에서 우리는 판매 채널과 구매 고객 수와 이런 것들 정확성을 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현업분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업로드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도 할 수 있고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리포팅 시스템의 간단한 워크플로우는 지금 나타난 부분들은 기존의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했던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에이전틱 AI로 몇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했고 그 구분된 에이전틱 AI한테 기능을 그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질문을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멀티 에이전틱 리포팅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줬었고 플래너는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단계를 거쳐서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코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파이썬 코드나 파이썬을 실행하거나 배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고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리포터 같은 경우는 분석된 결과를 실질적으로 리포팅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차트를 그리고 문서를 만드는 역할을 부여를 했었고요. 이 모든 그런 플래너랑 코더와 리포터 기능들의 결과를 가지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가지고 넥스트 단계를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작업을 판단할 수 있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아웃풋이 리포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과는 HTML이든 아니면 PDF든 이런 것들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동영상인데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최근 3년치의 판매 데이터, 전체 가전제품의 판매 데이터와 스타일러의 판매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고객의 특성, 판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질문 인풋 쿼리를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디네이터가 이 멀티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플래너가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슈퍼바이저가 다음 이제 코더가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오류도 발생을 하는데 그 오류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오류가 발생했고 수정을 하면서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대로 전체 일반 가전제품 구매한 부분과 스타일러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계획도 진행한 단계에 맞춰서 플래너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리포터가 리포팅 메시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그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최종 아웃풋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UI를 구성을 했었고요. 이 UI 구성하는 것들도 생성형 AI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타난 것들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판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스타일러의 3년치의 판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고객들의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판매 트렌드, 스타일러를 구매한 고객들의 판매 트렌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고객 트렌드와 온라인 채널에서의 스타일러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트렌드, 그것들을 1대1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뭔지, 트렌드가 뭔지 그 차이점에서 인사이트를 뽑아서 마케팅 메시지까지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아직까지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이 리포팅 시스템을 이제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서비스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다 자동화해서 인사이트를 주는데 시간이 없는 현업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로 넥스트 스텝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퀵사이트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더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써봤을 때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퀵사이트를 썼을 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 요청 들어온 대시보드에 대해서는 퀵사이트로 구축을 할 것이고 기존에 많이 있는 대시보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퀵사이트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능을 좀 더 계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리포팅 시스템도 더 고도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담당자들 현업분들한테 자동으로 메일링할 수 있는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고 담당하고 있는 채널의 고객들의 그런 변화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메일링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더 통합해서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플랫폼이 하나 더 있습니다. CDP 고객 데이터 플랫폼 말고도 우리 조직 내에서의 판매 대시보드, 여러 가지 경영 지표,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 대시보드도 있는데 그쪽에도 생성형 AI,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까지도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판매 매출이 늘었을 때, 줄었을 때 원인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는 그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고 좀 기대하는 효과는 우리 본부 LG전자 조직의 구성원분들이 업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정착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DP의 MAU도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생산성도 많이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DP나 좀 전에 말씀드린 지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단순 반복 작업, 수작업, 엑셀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자동화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도 더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도 60% 이상으로 더 향상시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운영 비용도 절감하는 것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더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자체 구현했던 베드락 서비스 썼던 것보다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에이전트 레그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많이 뽑아서 이거를 프롬프트로 줬기 때문에 토큰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에이전트 AI를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코더가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핵심 정보만 뽑아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토큰이나 실질적으로 LLM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AWS와 많은 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시보드 퀵사이트를 전환하고 생성형 AI를 썼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이 시작이고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빠르게 캐치업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